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 유난히 긴 곳이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겨울 채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 바로 아래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는 좀처럼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집은 지붕의 짚이 오래되어 비바람에 사가 내렸고 흙담 곳곳에는 금이가 있어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만 마당만큼은 정갈하게 쓸려 있어 주인의 성품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허름한 초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며느리 순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늙고 병든 시부모님과 가난뿐이었지만 순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얼굴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얼굴을 씻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가족의 건강을 빌었고 해가 뜨면 남의 집 밭일을 거들거나 산에 올라 나무를 캐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 때문에 나무 껍질처럼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시부모님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언제나 봄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붉게 물들던 가을도 끝자락에 접어들고 아침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순인의 집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백감마저 떨어져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시부모님은 밤새 기침을 콜록거렸습니다. 며느리로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뜨끈한 아랫목 한 번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에 사무친 순이는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탄 부엌에 서서 텅 빈 아궁이를 들여다보다가 오늘만큼은 기필코 산 깊은 곳에 들어가 굵은 나무라도 한 짐 해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어서 나가 일을 하라는 재촉처럼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낡아서 헐거워진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해진 무명 저고리 깃을 여미며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가파른 데다 떨어진 낙엽들이 길을 덮어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지만 순이는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고 숲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지게에 담았지만 마을 가까운 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뎃감을 다 주워가서 쓸만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좋은 나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순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가시나무에 옷자락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오직 집에 계신 시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데울 생각만 하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다행히 그곳에는 굵고 실한 마른 나무들이 제법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기쁜 마음에 잠시 힘든 것도 있고 부지런히 나무를 주워 모아 지게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지게가 제법 묵직해졌을 무렵 순이는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커다란 바위 아래 우거진 잡풀 속에 무언가 거무튀튀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썩은 나무 토막인가 싶어 지나치려 했으나 왠지 모를 기묘한 느낌이 들어 자석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낙엽을 치워보니 그것은 길이 한자 반 정도 되는 몽둥이였는데 뎃감으로 쓰기에는 모양이 너무 반듯하고
버리기에는 묘하게 단단해 보였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나무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몽둥이를 손에 쥐는 순간 순이는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기이한 온기에 깜짝 놀라 하마터면 그것을 놓칠 뻔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에 얼어붙었던 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몽둥이에서 배어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볼품없는 낡은 나무 막대기였지만 쥐었을 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물건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이것을 택감으로 써야 할지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써야 할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순이는 이 몽둥이가 다듬이 방망이로 쓰기에 딱 알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는 너무 오래 써서 갈라지고 닳아 옷감을 두드릴 때마다 올이 상하곤 했기에 마침 잘 되었다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산에서 주운 낡은 나무 토막이지만 잘 씻고 다듬으면 제 몫을 톡톡히 할 것 같아 순이는 그 몽둥이를 택감 더미 속에 섞지 않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지게에는 팩감을 가득 싣고 품에는 신비한 몽둥이를 안은 채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바쁘게 날아다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산골의 정막을 깨트리며 스산함을 더했습니다. 순이는 행여나 어두워져 길을 잃을까봐 부지런히 발을 놀렸고 품에 안은 몽둥이가 떨어지지 않게 옷자락을 꽉 여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몽둥이를 안고 있으니 무거운 지게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힘이 덜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와 배고픈 순이의 허기를 더욱 자극했지만 그녀는 꾹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루에 나와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건넸고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순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오늘 해온 택감을 정리하다가 품에 안고 온 몽둥이를 부뚜막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아궁이 불빛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자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몽둥이의 모습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몽둥이는 산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은은한 윤기를 띠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결 사이사이에 희미하게 금빛 가루가 박혀있는 듯 반짝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마쳐야 했기에 몽둥이를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이 보리밥을 짓고 실에 기국을 끓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털어 밥을 지으려니 마음이 아려왔지만 물을 넉넉히 부어 죽처럼 끓여 양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자신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누룽지를 긁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부엌 정리를 끝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제야 순이는 아까 가져온 몽둥이가 생각나 부뚜막에 있던 것을 집어들고 젖은 행주로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먼지를 닦아내자 몽둥이는 본래의 색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흑단처럼 검붉으면서도 오묘한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오랜 세월 사람의 손을 탄 듯 매끄러웠고 한쪽 끝은 손에 쥐기 좋게 잘록하게 깎여 있었으며 반대쪽 끝은 뭉툭하면서도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몽둥이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다 닦은 후 시험 삼아 마른 천을 다듬이 돌 위에 올려놓고
몽둥이로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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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경쾌한 소리가 부엌 가득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청아한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맑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나무 방망이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영롱한 울림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리듬을 타며 방망이질을 계속했고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던 순이는 문득 현실의 고달픔이 다시 떠올라 방망이질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은 비어가고 겨울은 닥쳐오는데 병든 시부모님을 봉양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몽둥이를 어루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몽둥이가 도깨비 방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금 나와라 뚝딱하면 쌀도 나오고 돈도 나와서 우리 부모님 고기 반찬도 해드리고 따뜻한 소못도 해드릴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소망과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혼잣말은 텅 빈 부엌의 메아리처럼 울리다 사라졌지만 그 순간 몽둥이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부엌 안의 촛불은 바람결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부뚜막 위에 소중히 올려놓으며 내일은 이것으로 시부모님의 밀린 빨래를 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도깨비 방망이는 아닐지라도 이 몽둥이가 자신의 고단한 시집살이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시부모님의 이부자리를 봐드리고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살뜰히 살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정성에 고마워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복도 지질이 없지. 이런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시어머니의 탄식에 순이는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근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윗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부엌 쪽에서 콩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가 들어왔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고단한 몸을 뒤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 속에서 순이는 산에서 주워 온 몽둥이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집안 가득 쌀가마니를 쏟아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고 행복해서 순이는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놀라운 사건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찬 기운이 방바닥에서 올라와 몸이 찌뿌둥했지만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에 기지개를 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장독대 위에 올려놓은 정화수 그릇에는 얇은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쓱쓱 빗자루질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상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순이는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닦아놓은 몽둥이가 부뚜막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바닥에 깔린 쌀알은 어제보다 더 줄어들어 한 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마음을 다잡고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옆에 놓인 몽둥이를 집어들며 장난스럽게 쌀독을 향해 툭 쳤습니다. 에구, 이 몽둥이가 진짜 요술 방망이라면 쌀이라도 한 가마니 뚝딱 만들어 줄 텐데 말이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별 생각 없이 몽둥이로 빈 쌀독 가장자리를 뚝딱하고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젯밤처럼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고
순이는 그 소리에 잠시 위안을 받으며 솥에 물을 붓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우르르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돌멩이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란 순이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닥을 드러냈던 텅 빈 쌀독 안에서 하얀 쌀알들이 샘물 솟아나듯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쌀은 순식간에 독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독 밖으로 흘러넘쳐 부엌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고 손에 쥔 몽둥이를 놓칠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찌릿한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낡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몽둥이가 순이의 착하고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하얀 쌀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순이의 집 부엌에는 난생 처음으로 풍요로운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쏟아져 나온 쌀을 보고도 한동안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쌀독에서 하얀 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부엌 바닥을 하얗게 뒤덮은 광경은 아무리 보아도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한 줌 쥐어보았는데 손바닥에 닿는 서늘하고 까슬까슬한 쌀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여 꿈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몽둥이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그 낡은 나무 토막은 여전히 붓두막 위에서 은은한 광채를 내뿜으며 마치 그녀를 보고 빙그레 웃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진정한 순이는 이 몽둥이가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보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나 이 모든 것이 잠시 후 사라져버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잡고 이번에는 다가올 겨울 추위에 떨고 계실 시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지막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워보았습니다. 몽둥이님, 몽둥이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따뜻하게 입으실 두툼한 속옷 한 벌씩만 내려주세요. 뚝딱 순이가 몽둥이로 다듬이돌을 가볍게 두드리자마자 허공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가 겉인 자리에는 목화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빈 명주 저고리와 바지가 곱게 개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감을 만져보니 갓 지어낸 듯 따끈따끈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솜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폭신하여 보기만 해도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 옷을 품에 안고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동안 가난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네 집 부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몽둥이가 만들어준 쌀을 넉넉히 씻어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는 택감을 아끼지 않고 넣어 불을 활활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밥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으로 그리고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쌀밥을 짓는 냄새가 어찌나 고소하고 진동하는지 지나가던 참새들도 냄새에 취해 순이네 지붕 위에 앉아 짹짹거릴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밥이 뜸드는 동안 몽둥이가 만들어준 솜옷을 챙겨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추위에 떨고 있던 시부모님은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난생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비단 솜옷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색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시부모님 앞에 옷을 내려놓으며 큰 절을 올리고 아버님, 어머님, 이제 추위 걱정 마시고 이 옷 입으세요. 산신령님이 우리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선물을 주셨나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며느리가 입혀주는 따뜻한 속옷의 감촉에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곧이어 순이가 차려온 아침상은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그리고 몽둥이에게 부탁해 얻어낸 조기 몇 마리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웬 밥이냐, 우리 집에 무슨 경사가 났느냐며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순이는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면 혹여나 탈이 날까 싶어 그냥 운이 좋아서 귀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걱정 말고 많이 드세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세 식구는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순이네 집에 찾아온 행복은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냉기가 감돌던 방은 아궁이에 쉴 새 없이 지피는 군불 덕분에 훈훈해졌고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며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순이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몽둥이를 사용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이 나올 만큼만,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이 나올 만큼만 뚝딱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한 몽둥이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결코 남용하거나 사치스러운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고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순이네 집 굴뚝에서 며칠째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고 매 끼니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자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네 사네 하더니 갑자기 무슨 횡재를 만난 거야? 혹시 산삼이라도 캔 건가?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도 온통 순이네 집 이야기뿐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시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이네 집 바로 옆에 사는 욕심쟁이 댁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비단 옷이 넘쳐나도 가난한 순이네 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으면 우라통이 터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서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야?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어. 욕심쟁이 댁은 뾰족한 눈을 흘기며 순이네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욕심쟁이 댁은 핑계를 만들어 순이네 집을 염탐하러 갔습니다. 순이, 엄마 있나? 내가 남는 김치가 좀 있어서 가져왔네. 하며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 시어빠진 김치 몇 조각뿐이었고 눈은 매서운 매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욕심쟁이 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왠지 모르게 윤택해 보였고 마루에 앉아있는 시부모님은 때깔 좋은 속옷을 입고 혈색 좋은 얼굴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갑작스러운 욕심쟁이 댁의 방문에 당황하여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유, 형님 오셨어요? 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욕심쟁이 댁의 시선은 순이의 깨끗해진 옷차림과 부엌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 순이 엄마 얼굴이 아주 훤해졌네. 요즘 살림이 좀 폈나 봐.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어? 욕심쟁이 댁은 비꼬는 말투로 물으며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앞을 가로막으며 아니에요. 그냥 친정 먼 친척이 도움을 좀 주셔서 라고 얼버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순이의 어설픈 거짓말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친척이라곤 씨가 마른 집구석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은 무슨 뭔가 숨기는 게 있구먼.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웃는 척했습니다. 그때 욕심쟁이 댁의 예리한 눈에 부뚜막 위에 놓인 몽둥이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나무 토막 같으면서도 묘하게 반질반질하고 귀티가 흐르는 그 몽둥이가 왠지 모르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잘 됐네. 나중에 또 놀러 옴세. 욕심쟁이 댁이 돌아간 뒤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몽둥이 덕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내게 된 것은 좋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들킬까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몽둥이를 품에 안고 몽둥이님, 제발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그냥 조용히 살게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는 말이 없었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더욱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순이가 인사를 하고 물동이를 이려는데 할머니가 순이의 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은 순이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맑았습니다. 순이 어머마, 요즘 내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수상하구나. 순이는 흠칫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복은 화를 부르기 쉬운 법이다. 분에 넘치는 재물은 도깨비 장난 같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달이 난다. 특히 사람들의 눈과 입을 조심해라. 네가 가진 것을 탐내는 자가 벌써 침을 흘리고 있단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고 순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덧붙였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너무 믿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달아나는 게야. 순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물동이의 무게보다 할머니의 충고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욕심쟁이 댁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과 할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욕심쟁이 댁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순이네 집 부엌에서 본 그 묘한 몽둥이와 갑자기 부자가 된 순이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몽둥이에 비밀이 있어. 나무토막 주제에 광이 나고 순이년이 쩔쩔매며 숨기려던 걸 보면 보통 물건이 아니야. 욕심쟁이 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게 요술 방망이가 틀림없어.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금나와라 뚝딱 방망이가 분명해. 욕심쟁이 댁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순이가 가진 그 신비한 몽둥이를 기필코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마을 부자가 아니라 나라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층층이 껴입고 떵떵거릴 수 있다고.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순이네 집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욕심쟁이 댁은 노골적으로 순이네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엿보는가 하면 순이가 밭일을 하러 나갈 때를 기다려 빈집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욕심쟁이 댁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등 뒤가 따가웠고 혹시나 몽둥이를 들킬까봐 부엌 깊숙한 곳 쌀독 뒤에 몽둥이를 숨겨두고
그 위에 낡은 거적을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순이의 불안한 행동은 오히려 욕심쟁이 댁의 확신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시부모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절대 우리 집에 쌀이 많다거나 좋은 옷이 생겼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세요. 시부모님은 순이의 심각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천성이 순박한 분들이라 거짓말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순이는 바티를 하면서도 자꾸만 집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엉뚱한 잡초만 뽑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잠시 마을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순이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귀가 어두워 방 안에 계시면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쟁이 댁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순이네 집 담장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지만 허술한 개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욕심쟁이 댁은 숨을 죽이고 부엌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쥐어졌지만 두려움보다는 탐욕이 훨씬 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잽싸게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부엌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그녀의 눈은 보물을 찾는 사냥꾼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코를 킁킁거려 냄새를 맡으며 순이가 몽둥이를 숨겼을 만한 곳을 찾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붓두막을 지나 쌀독 뒤편으로 향했을 때 거적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하고 매끄러운 것이 만져졌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거적을 걷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그 몽둥이가 그곳에 얌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기운이 손을 타고 전해져 오자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이제 이 보물은 내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훔친 몽둥이를 치마폭 속에 깊이 감추고는 도망치듯 순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자신의 집 대문이 보이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치 귀신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단단히 지른 후에야 그녀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띠며 품속에 숨겨둔 몽둥이를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욕심쟁이 댁은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 걸고 누가 엿들을세라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몽둥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몽둥이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는 듯했지만 순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와는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달랐습니다. 순이가 잡았을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던 반면 욕심쟁이 댁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차갑고 묵직한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의 눈이 먼 욕심쟁이 댁에게 그런 사소한 변화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몽둥이가 가져다줄 금은보화 생각에 침이 꼴깍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냇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순이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정겹게 들리던 저녁같이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고 요란하게 느껴졌고 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산하게 살칸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젖은 빨래가 담긴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제발 별일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선 순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예민한 순이는 부엌 문이 평소와 다르게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빨래 함지박을 마루 끝에 내려놓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어 있었고 부엌 안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시선은 다급하게 몽둥이를 숨겨두었던 쌀독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적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 아래 있어야 할 몽둥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들춰보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몽둥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쥐가 물어갔을 리도 없고 발이 달려서 도망갔을 리도 없으니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남을 의심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손으로 걷어찼구나.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혹시나 시부모님이 몽둥이를 치우셨나 싶어 눈물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눈치였지만 몽둥이에 대해 묻는 순이의 말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몽둥이라니? 우리는 방 안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다. 무슨 일이냐? 시아버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순이는 차마 도둑이 들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던 순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니에요. 제가 깜빡하고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렸나 봐요. 찾으면 되니 걱정 마세요라고 둘러대고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 순이는 잃어버린 몽둥이를 찾기 위해 마당이며 장독대 뒤며 집안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졌지만 순이는 등잔불을 들고 헛간까지 뒤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몽둥이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밤바람만이 패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심한 달빛만이 그녀의 슬픈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몽둥이와 함께 찾아왔던 짧은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욕심쟁이 댁은 집안의 모든 문단속을 철저히 한 뒤 안방 아랫목에 몽둥이를 모셔두고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빈자루와 괴짝들을 모두 꺼내 방 한가운데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금덩어리를 가득 채우고 저기에는 은덩어리를 채워야지. 그리고 비단 옷은 1000벌쯤 만들어서 매일 갈아입을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몽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몽둥이의 거친 표면이 손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일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당장이라도 주문을 외우고 싶었지만 남편이 마실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아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남편에게조차 나누어 주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만큼 쏟아질 보물을 생각하면 남편의 일손이 필요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몽둥이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습니다. 몽둥이는 촛불 그림자에 가려져 기괴한 모양으로 보였지만 욕심쟁이 댁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이네 집에서는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지만 욕심쟁이 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쟁이 댁은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해졌습니다. 에이, 영감탱이 늦게 오면 저 혼자 손해지. 나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몽둥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몽둥이가 꽤 무거워 팔이 후들거렸지만 부자가 될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순이가 했던 것처럼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치려다가 문득 바닥이 상할까봐 방석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목을 가다듬고 주문을 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와집 열채와 논밭 수천 마지기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수십 번 되뇌며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쏟아질 보물들을 담을 상자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질 정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잃어버린 슬픔도 컸지만 몽둥이에게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 몽둥이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하늘이 잠시 빌려주신 거였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는 거야.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몽둥이는 없지만 내일 다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팻바느질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몽둥이가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 험한 일에 쓰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셨던 분에 넘치는 재물은 화를 부른다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그 몽둥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나쁜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집에서는 드디어 거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부릅뜬 채 몽둥이를 허공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세상이다. 순이년처럼 쌀 따위나 나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금이다. 금. 그녀는 탐욕스러운 침을 꿀꺽 삼키며 온 힘을 다해 방석 위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꽂을 태세를 갖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촛불 심지가 탁 하고 튀며 불꽃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이보게 나왔네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욕심쟁이 댁은 하마터면 몽둥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몽둥이를 이불 속에 숨기고 시치미를 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욕심쟁이 댁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궁중요한 순간에 초를 치네. 얼른 재우고 다시 해야겠다. 그녀는 남편을 대충 아랫목에 눕히고 다쳐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코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욕심쟁이 댁은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진짜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몽둥이가 아까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고 표면에서는 스산한 냉기가 흘러나와 손바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몽둥이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욕심쟁이 댁은 보물이 많이 나오려고 기운을 모으나 보다라고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황금산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금화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대궐 같은 기와집 나와라 뚝딱. 그녀가 힘차게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찰나 몽둥이 끝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욕심쟁이 댁의 눈에는 그 연기조차도 신비로운 구름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몽둥이가 가진 본래의 힘이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소란을 알리 없는 순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시부모님 곁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그녀는 문득 벽 너머 욕심쟁이 댁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중에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시끄러울까? 순이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남의 집일에 참견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드디어 첫 번째 방망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나와라, 금, 뚝딱,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방석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기대했던 대로 허공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환호성을 지르며 쏟아지는 물체를 받으려 두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고 딱딱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지푸라기와 깨진 기와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욕심쟁이 댁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문을 잘못 외웠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다. 은 나와라 뚝딱, 비단 나와라 뚝딱. 몽둥이가 다시 바닥을 쳤고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의 무언가가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은이나 비단이 아니라 시커먼 먼지, 구름과 흙더미였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먼지로 가득 차올랐고 쿨쿨 자던 남편이 기침을 하며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욕심쟁이 댁은 멈추려 했지만 몽둥이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몽둥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팔은 허수아비처럼 몽둥이에 이끌려 계속해서 바닥을 내리쳤고 칠 때마다 더럽고 고약한 오물들이 방 안 가득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거 왜 안 멈춰? 욕심쟁이 댁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살려. 영감, 이것 좀 멈춰봐. 욕심쟁이 댁의 다급한 외침과 우당탕거리는 소음이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을에 고요하던 밤은 욕심이 불러온 소동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이는 욕심쟁이 댁의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와 요란한 소리를 목격했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수라장 같은 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난리야? 불이라도 난 건가?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욕심쟁이 댁을 바라보았고 순이는 망설임 없이 그 집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몽둥이가 저 안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쟁이 댁의 안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몽둥이는 제멋대로 춤을 추며 방바닥을 내리쳤고 칠 때마다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온갖 오물과 잡동사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은보화는커녕 깨진 기왓장, 썩은 지푸라기, 심지어는 말라비틀어진 소똥까지 튀어나와 비단 이불 위를 더럽혔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몽둥이를 놓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마치 손에 강력한 접착제라도 바른 것처럼 몽둥이는 손바닥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을 쳐대니 어깨가 빠질 듯 아파오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남편은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밤중에 이게 무슨 구판이야. 남편이 고함을 질러보았지만 몽둥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워낙 커서 목소리는 금세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먼지가 자욱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쏟아져 나온 돌멩이들이 사방으로 튀어 살림살이를 마구 부수고 있었습니다. 장롱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아끼던 백자 항아리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겹쳐지며 방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나 좀 살려줘. 이놈의 몽둥이가 내 팔을 끊어놓으려나 봐. 그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애원했지만 남편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느라 이리저리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몽둥이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차게,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몸은 몽둥이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녔고 고운 비단옷은 찢어지고 헝클어져 거짓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욕심쟁이 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음은 온 마을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과 호롱불을 들고 나와 불안한 눈빛으로 욕심쟁이 댁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땅이 울릴 정도로 쿵쿵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이 무너지나 도깨비가 씨름이라도 하는 건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감히 대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순이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자신의 몽둥이가 내는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이가 몽둥이를 두드릴 때 나던 맑고 청아한 소리가 아니라 화가 나서 울부짖는 짐승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신령한 물건이 탐욕스러운 손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순이 어머마, 위험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안에서 무슨 사단이 난 모양인데 자칫하면 다친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봐야 해요. 저 소리는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순이의 태도가 너무나 확고하여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 빗장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에서 사람 살려 하는 비명과 함께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시커먼 먼지 구름이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연기 속에서 욕심쟁이 댁의 남편이 네 발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숯검정 범벅이 된 채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몽둥이 귀신이 붙었다. 남편이 도망쳐 나온 뒤로 보이는 마당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안방문은 이미 부서져 너덜거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욕심쟁이 댁이 몽둥이에 이끌려 괴상한 춤을 추듯 날뛰고 있는 모습이 횃불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탈진하여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몽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똥오줌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이것 좀 멈춰줘요. 내 재산 다 줄 테니 제발.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용기를 내어 몽둥이를 빼앗아 보려 달려들었지만 몽둥이가 맹렬한 기세로 휘둘러지는 바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튀어오르는 돌멩이에 맞아 이마가 깨질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리 일렀거늘 남의 복을 탐내더니 결국 화를 자초했구나. 저 몽둥이는 주인이 아닌 자가 만지면 재앙이 되는 물건인 게야.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순이네 집에서 사라진 몽둥이가 욕심쟁이 댁에 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미친 듯이 날뛰던 몽둥이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순이의 치맛자락과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는 걸음으로 아수라장이 된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날아오는 오물과 파편들이 순이의 옷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받고 있는 몽둥이와 욕심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웃을 구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순이를 보자마자 순이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것 좀 떼어다오.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이는 엉망진창이 된 방 입구에 서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중에서 춤추는 몽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몽둥이는 붉은 기운을 띠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마치 잔뜩 화가 난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몽둥이를 불렀습니다. 몽둥이님, 이제 그만하세요. 많이 화가 나셨지요. 제가 늦게 와서 미안해요. 순이의 목소리는 난장판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맹수처럼 날뛰던 몽둥이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던 소음도 잦아들고 허공을 가르던 바람 소리도 약해졌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그 틈을 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욕심쟁이 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파르르 떨고 있는 몽둥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고생 많으셨어요. 순이가 몽둥이의 몸통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동이 뚝 멈췄습니다. 몽둥이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은은하고 따뜻한 나무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손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몽둥이는 순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스르르 풀려나 순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거친 숨소리와 먼지가 가라앉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몽둥이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이야. 아이고, 내 집이야.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며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방 안 가득 쌓인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였고 집안 살림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는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망가진 집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품에 안은 몽둥이를 쓰다듬으며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몽둥이는 다시 순이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욕심쟁이 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다친 데는 없으세요? 몽둥이가 본래 주인을 찾느라 조금 소란을 피웠나 봐요. 순이는 욕심쟁이 댁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착한 마음씨에 욕심쟁이 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하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하며 흐느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 법이여. 하늘이 내린 물건을 훔치려 했으니 벌을 받은 게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욕심쟁이 댁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욕심쟁이 댁을 부축해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순이의 덕행에 감탄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은 치우려면 며칠은 걸리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제일 어른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순이와 욕심쟁이 댁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엄한 표정으로 욕심쟁이 댁을 꾸짖었습니다. 자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겠지. 재물이라는 것은 억지로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이 들어오는 법이지. 오늘 이 난리는 자네의 시커먼 욕심이 불러온 구판이니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깊이 뉘우치게나. 욕심쟁이 댁은 할머니의 호통에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순이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너도 고생 많았다. 내 착한 심성이 사나운 기운을 잠재웠구나. 그 몽둥이는 내 것이니 소중히 다루거라. 순이는 할머니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 소동이 가라앉자 긴장이 풀린 듯 여기저기서 안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순이의 모습은 흙먼지로 지저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남편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집은 내일날 밝으면 치웁시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던 남편도 기가 죽어 풀이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의 부축을 받아 엉망이 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몽둥이를 쥐었던 충격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 가득했던 탐욕의 불길은 차가운 공포와 수치심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휴,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그래도 순이가 와서 천만다행이지. 사람들의 말소리가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순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서성이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아가, 별일 없더냐? 옆집이 조용해진 것 같구나. 순이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형님 댁에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었으니 걱정 마시고 들어가 주무세요. 순이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품에 안고 있는 몽둥이를 본 시아버지는 대충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어서 들어가자. 밤바람이 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순이는 몽둥이를 깨끗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집에서 묻어온 우물과 먼지를 닦아내자 몽둥이는 다시금 영롱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너를 욕심 채우는 데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게. 몽둥이는 순이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욕심쟁이 댁의 집에서는 밤새 훌쩍거리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소란이 아닌 반성의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든 시부모님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몽둥이는 순이의 머리맡에서 은은한 빛을 밝히며 그녀의 잠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간밤에 그 요란했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공기는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빗자루 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오늘따라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려앉은 장독대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먼 산에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순이의 마음속에도 어젯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순이는 부뚜막 한쪽에 얌전히 놓여있는 몽둥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몽둥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한 윤기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 요술을 부리는 신기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손때 묻은 정겨운 살림살이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쌀을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집안에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험악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살인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순이 어멈 안에 있는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부엌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에는 욕심쟁이 댁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 얼굴은 수척했고 항상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죄지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순이는 얼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으로 달려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욕심쟁이 댁은 마루에 걸터앉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순이 어멈,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자네 보기가 부끄러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내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했는지. 욕심쟁이 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남을 무시하고 욕심만 부리던 그녀가 이렇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놓았는데 그 안에는 갓 짠 참기름 한 병과 볶은깨 그리고 잘 말린 시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농사지은 걸세. 자네 솜씨 좋은 몽둥이로 만든 건 아니지만 내 정성이 들어간 거니 받아주게. 어젯밤 일에 대한 사죄의 뜻일세. 금은 보화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물건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욕심쟁이 댁의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순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형님, 이런 귀한 걸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시부모님도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어른들을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이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욕심쟁이 댁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다친 데는 없는가? 뉘우쳤으면 되었네. 이제부터 서로 돕고 살면 그만이야. 시어머니도 욕심쟁이 댁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따뜻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그 따뜻한 용서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욕심쟁이 댁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 난리로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이도 몽둥이를 잠시 내려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부서진 문짝을 고쳤으며 여자들은 집안 가득 쌓인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닦아냈습니다. 욕심쟁이 댁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국수를 삶고 막걸리를 날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꾼을 부리고 뒷짐만 지고 있었을 그녀가 직접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욕심쟁이 댁을 도와 음식을 장만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처럼 소박하게 살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순이의 말에 욕심쟁이 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그깟 황금이 뭐라고 눈이 멀어서 이제야 알겠네. 이렇게 이웃들과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그녀의 얼굴에는 탐욕의 그늘 대신 건강한 땀방울과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욕심쟁이 댁의 마당을 가득 채우며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와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마을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순인의 초가집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에게 더 이상 금이나 은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몽둥이를 본래의 용도인 다듬이 방망이나 빨래 방망이로 사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순이가 이 몽둥이로 빨래를 두드리면 찌든 때가 쏙 빠지고 옷감이 새 것처럼 부드러워졌으며 다듬이질을 하면 옷에서 은은한 윤기가 흘렀습니다. 순이는 몽둥이의 힘을 빌려 시부모님의 옷을 정갈하게 손질해 드렸고 마을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몽둥이는 착한 일에 쓰일 때마다 기분 좋은 맑은 소리를 내며 순이의 손목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탁, 탁, 탁 다듬이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아, 순이네 집에서 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순이는 몽둥이가 주는 작은 도움에 만족하며 자신의 땀과 정성으로 삶을 꾸려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순이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긴 겨울밤, 순이네 가족은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워주었고 문풍지는 바람 소리에 맞춰 윙윙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소뚜껑을 뒤집어 고구마를 굽고 잘 익은 동치미를 한 사발 떠와 상을 차렸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군고구마의 달콤한 냄새와 시원한 동치미 국물 냄새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구마 껍질을 벗기며 허허,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배가 부르구나.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순이가 복덩이지. 그 몽둥이도 순이 내 마음이 고우니까 복을 가져다 준 게야. 욕심쟁이 댁을 보렴. 마음이 삐뚤어지니 복이 화가 되지 않더냐.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인걸요. 세 식구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추위도 잊고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는 눈 내리는 겨울밤의 정막을 따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이는 잠자리를 펴고 몽둥이를 윗목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몽둥이는 이제 빛을 내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평범한 나무 토막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몽둥이가 언제나 자신과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몽둥이는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순이네 집에는 사랑과 화목,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진짜 기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가족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켜줘. 순이는 자리에 누워 새근사근 잠든 시부모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문득 몽둥이가 있었던 산골짜기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 거친 숲, 그리고 그 속에서 우연히 만난 낡은 나무 토막, 그 모든 것이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몽둥이를 줍던 그날의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아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때 천장에서 조그마한 쥐 한 마리가 또르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이는 놀라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쥐들도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왔으려니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은 따뜻했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몸은 노곤하게 풀려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는 넓은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꽃밭에는 몽둥이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서 있었고 그 가지마다 황금 열매 대신 주렁주렁 열린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 나와 눈사람을 만들고 강아지들은 신나서 눈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욕심쟁이 댁도 일찍 일어나 집 앞 눈을 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순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 어멈, 이따가 우리 집에 와서 팥죽 한 그릇 하게. 내가 솜씨 좀 부려봤네. 순이도 마주 손을 흔들며 네, 형님, 꼭 갈게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맑은 겨울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순인의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고 다시 눈이 되어 내리며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몽둥이는 여전히 부뚜막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자에게만 보이는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순이의 집은 벼락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마음이 부유하고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고 몽둥이가 닳고 닳아 작아질 때까지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순이와 신비한 몽둥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욕심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디선가 뚝딱 뚝딱 하는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긴 겨울밤도 깊어가고 순인의 가족도 욕심쟁이 댁도 그리고 낡은 몽둥이도 모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눈을 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순인의 집 아랫목 같은 포근함을 느끼며 꿈나라로 갈 시간입니다. 걱정 근심은 모두 저 문 밖에 내려놓고 착한 마음이 불러오는 기분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듯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고 고운 복이 소복소복 쌓이기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